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비교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법 마무리 특강집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재산세 볼 차례죠. 재산세 이제 세 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출제돼서 주요 내용들 골고루 나오고요. 작년에는 납세 절차, 부가와 징수, 그러니까 부가와 징수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제 한 문제 나오고 독립화 문제로 또 한 문제도 종합 문제 속에서 결국은 또 납세 절차 이 부분, 부가 징수 부분에서 정답이 있었고 그래서 두 문제가 이제 관련해서 나왔고요. 재산세에서 하여튼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문제 출제될 때 올해는 뭐 그 납세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 뭐 그다음에 납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세 보시면 1번에요.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불주택으로 부과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경영주택 했었죠?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일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1구 건물이 항상 그 주거용 상면적 뭐요?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그래서 1번은 일동 건물이 아니라 뭐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이죠.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개명될 때 이렇게 주거용 상면적 항상 뭐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요. 50% 안 되면 주거구만 주택이고요.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이고 2번 보니까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면적비례 주거만. 요건 보고 일동 건물이고 그래서 2번은 역시 X인데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3번 보면 재산세 납세무자 올해 또 시험에 여러분들이 또 나오는 거고 또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양가로 1번에 보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 실현지 공부상 소유자이다. 뭐가 틀렸어요? 일단 납기계 실 틀렸고 과세 기준일 현재고 과세 기준일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뭡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 6월 1년 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죠. 실질과세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요.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 양가로 2번 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게 되는데 아니고 자 이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또 시험에서 또 요 양가로 2번은 뭐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요. 하여튼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 맞고요. 양가로 3번 보면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누가 납세무자냐? 공부상 소유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는데 종중세인지 어떻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단 종중수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자, 그래서 이거 양가로 3번 맞는 지문이죠? 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24페이지 양가로 4번. 보시니까 상속 개시된 재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되고 and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또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는지라도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그냥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된 상속자 납세자인데 주된 상속자 결정이 제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2순위는 누구고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양가로 4번 보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된 재산. 동그라미 2번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3번 보면 상속 계산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누구고?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공동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 계산 재산 세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딱 나누어 가지고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밀. 오늘도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자, 정비하는 의미에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목 운동부터 책 꺼내고 늦게 오신 분 책 꺼내고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계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예, 벌써 뭐 어디 저 멀리 고향 가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하여튼 그 알아서 슬기롭게 잘 보내셔야죠. 예, 그래서 뭐 저기 어제도 어떤 수강생 보니까 친정은 뭐 이제 그 친정은 부모님이 다 이해하시니까 친정 부모님 이해하시니까 친정 가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럼 시댁도 갔다가 그럼 친정도 갔다가 한 4일 왔다 갔다 하다가 자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 한 명은 아무데도 안 간대요. 시댁도 안 가고 친정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0대 주부 수강생인데 배짱 세. 아무데도 안 가고 공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여튼 이런 거는 다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시댁도 가고 신혼도 갈 건데요. 저녁 때 공부할 거니까 책 갖고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책 갖고 가봤자 집만 안 됩니다. 그거 안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안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빨리 짧게 갔다가 와가지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너무 먼 곳이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 그래서 하여튼 조상님의 음덕도 받아야 되고 어떻든 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24페이지 자 하단에 왼쪽 양가로 5번 봅니다. 양가로 5번 보니까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해서 계속 보시면 양가로 5번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다? 수입하는 자. 요거 임차는 자 아니고 수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2019년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수입하는 자. 양가로 6번 보니까 과세 기준이 돼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양가로 7번 봅니다. 환지기에게서 채비지 보류주를 정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이다.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지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또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지. 사업 시행자. 그래서 양가로 7번 채비지 보류지 사업 시행자. 4번이요. 재산세 과세율련제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단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로 한다. 또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공유재산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냐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공동소유주택 있잖아요. 공동소유주택 재산세에서는 하여튼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지분권자 각자예요. 갑은 60%, 을은 40%, 지분권자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1세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갑지분 90%, 을지분 10%라도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그러고 나머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지분권자에게 아무 곳이 넘어가면 안 되고
자, 24페이지 맨 꼭대기. 자, 오른쪽 보니까 5번, 양가로 1번. 국가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그래요? 예? X입니다, 이거. 누가 납세자입니까, 여러분? 예? 이거 매수계약자였잖아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공부상 국가 등이 주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대떠봐서 누굴 납세무자래?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지. 비과세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요. 국가가 선수를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보니까 누가 납세무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맞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O, X예요. 오, 맞죠, 이거? 그래서 요거 법인과 연부매매 체결했을 때 요것도 비교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 체결하고 무상사용권 부여받으면 누구라고요?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5 맞고 6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X예요. X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부상 소유자 틀렸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누구?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누구라고요? 사용자고. 소유권 귀속 불명할 때. 근데 시험에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문제집 할 때 했었는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요. 그럴 때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우선입니다. 잔금 치러서 5월 31일에 잔금 치러서 6월 1년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그 재산에 지금 누가 그 전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리라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했는데 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예?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됐어요. 자, 이 부동산에 지금 현재 임차인 병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병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이 재산을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6월 1일 현재 봤을 때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을이죠? 네,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을. 그러면 사용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요. 자,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요? 사실상 소유자 잔금 치른 사람이 열세 받고 재산세 납세무자지 임차인이 납세무자예요? 아니에요.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구라고요? 사용자고.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7번 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 과세기를 현재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 비율을 자 곱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에 준한다. O, X예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부동산에 한해서만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과세 기준 결정 시 재산세는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시가편액이 바로 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7번 X고 8번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법인 장부에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는 법인 장부상에 의해 입증된 가격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표준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이요. 양가로 1번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O, X예요. 네?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소유자별 합산 아닙니다. 자,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거지. 네? 그래서 주택별로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주택별로고 또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항상 여러분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소유자별 합산 아니고 0104 4단계 초과누수세를 정합니다. 주택별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가격을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 빵5, 27, 6단계 초과도진세를 정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틀렸어요? 예? 자, 세율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왜 틀렸냐면 세율이 틀렸어요. 우리 종부세, 자, 지난번에 했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적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종부세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면 빵5, 27, 6단계 총원세. 앞에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종부세 세율이요. 주택분 세율이요. 종부세 주택분. 앞에 있으니까 적지 말고 한번 적어도 되고 한번 보세요. 종부세 주택에 대한 세율이요. 주택세율. 앞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5, 27. 빵5, 27. 몇 단계요? 6단계 초과도진세율이고 초과도진세율 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자 2주택이다 또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다 자 3주택이다 그러면 이상이다 자 그러면 자 종부세 세율은 빵632 자 몇 단계요? 6단계 초과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 했는데 빵5, 27, 6단계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뭐예요? 빵632 6단계 초과도진세율 빵632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빵632로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빵632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양가로 2번은 9번에서 양가로 2번은 요거 X입니다. 빵632에 돼요. 빵632 자, 그 다음에 6단 초과누수세를 되어 있어야 되고 10번 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 작년에는 정답 지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세부담 상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는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무조건.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무조건 몇 프로? 150%고. 그 다음에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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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 다릅니까, 여러분? 네. 다르잖아요.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이 몇 프로? 150%. 예? 이거 150%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은 공시가격 3억일 때 몇 프로고? 105%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자, 다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25페이지 보시니까 세목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목.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세액 못 넘게 하죠. 비교하는 거니까 보유세 있는 거죠. 보유세 있는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민세나 양도소득세는 세부담 상한 없고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바로 비교해 봅니다. 주택분 올해 개정이 있었고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25페이지입니다. 지금 특강집 25페이지 맨 꼭대기 왼쪽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 외 2주택은 몇 프로입니까? 세부담 상한선 150%예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입니다. 우리가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가 원칙 150%인데 그래서 2주택 이하 150%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요거. 그 다음에 토지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별도나 종합이나 150%.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150%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원칙 150%예요.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몇 프로고? 150%고 종부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올해 세부담 상한 종부세. 11번 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정부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예? 왜 틀렸어요?
자, 토지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이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다만 부가징수할세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토지분 잘 봐야죠.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12번 재산세 납기는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는 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OX예요. 왜 대답을 빨리빨리 못해요? OX. 맞잖아요. 재산세는 납기가 자 건축물 선반 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는 9월달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요거? 대상 종류에 따라 재산세는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맞고 5. 13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동일하다. 자, 금방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납기, 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 종부세는 토지분도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 납기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3번 X고요. 14번 양가로 1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고 종부세 납부할세액은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은 그랬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할세액 8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네? 300이죠. 1차 재산세는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아까 했어요. 처리 기준은 배입니다.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누게 되고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납기는 얼마? 5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3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종부세는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는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자 400일 때 최대 분납 금액 얼마요? 150만 원. 우리 맨날 연습했습니다. 이거 150만 원 이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종부세 납부할세액은 400만 원이고 재산세 및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은 그랬습니다.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이거 재산세 및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종부세는 다시 반복되네요. 이거 원래 다른 걸로 하려고 했다가 자 종부세 요거 1400으로 하려다가 이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간에 하여튼 종부세 400일 때 얼마라고요? 150인데 이걸 1400으로 좀 고쳐보겠습니다. 1400만 원으로. 예. 그래서 종부세 납부할세 아니 400 했는데 또 하기는 그렇잖아요. 자 1400만 원 고칩니다. 양가로 2번 종부세 납부할세액을 1400으로 했을 때 1400으로 했을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얼마요? 7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종부세는 700. 재산세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200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그러니까 얼마의 재산세는 1200일 때 600이고 자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처리 기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종부세 납기내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1000 깔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종부세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 깔고 나머지 얼마요? 200만 원 분할 납부 최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종부세 700 재산세 600 양도세 얼마? 200만 원 각각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5번 봅니다.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토지용 구분하세요 그랬습니다. 분리면 분, 자 별도면 별, 종합이면 종 쓰면서 합니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입속도로서 법령 소정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이거 볼 거 없네, 볼 거 없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이고요. 공장은 원래 위치 면적 따질 때 자 기준 면적 초과하면 종합이고 무조건 종합이고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선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뭡니까? 종합. 동그라미 3번 과세기준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 분리성 토지 007 빵이사에서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염전은 요거 과세기준으로 이제 염전을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입니다. 물론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얘 뭡니까? 분리. 빵 2% 제일 분리입니다. 분리. 분. 4번이요. 여객장차 운송사업. 자, 나왔네. 터미널용 토지. 공장, 염전, 그 다음에 또 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터미널용 토지 뭡니까? 빵 2% 분리. 자, 그 다음에 5번 나대지 잡종지 뭡니까? 원래 나대지 잡종지는 고양이 뭐요? 종. 무허가 건축물의 속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속토지 뭡니까? 종. 작년에도 우리가 요렇게 그대로 했었는데 작년에 시험에서 토지용구분 내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제가 또 정답 지문에 종합합산상 토지 골라라 문제에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속토지 그거 정답이었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종.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 네? 공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되는 거 별 표시해놓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별. 그 다음에 8번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제외하고 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몇 프로요?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죠.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자 토지 뭡니까? 별도. 저의 건축물 부속토지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자 이렇게 해서 저 건축물 부속토지 자 나중에 동용모의고사 할 때라든가 우리 문제집에서 했었는데 동용모의고사 할 때 또 사례 문제 계산 사례 문제가 또 나옵니다. 하여튼 저의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입니다. 이 저의 건축물 바닥 면적 그러니까 2%를 초과했다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 2%를 미달해야지 많이 넘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물 부속토지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한 면적 별도 합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종합 합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달할 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합니다. 9번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O, X예요. 맞습니다. 이거 다른 토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뭐 하나하나 이해시키면서 강의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자 재산세 어차피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 합산으로 보면 다른 토지 합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별도 합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합산으로. 10번이요.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임야는 둘 다 뭐가 됩니까? 분리대상 토지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종중 소유 임야, 종중 소유 농지 다 분리대상입니다. 11번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이잖아요.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위치,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이고요. 근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이죠? 삼성전자나 일반 여러분들 지방 다니는 그 회사에서 소유하는 농지 다 종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정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사짓는 주업이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릭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매릭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용 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수여하는 농지 이런 것들 종농매상만 분리가 됩니다. 12번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근데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하는 과세하는 것들. 자동차 운전교육장 토지, 운전면허 딸 때 얘기 드렸죠.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자의 유통전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
혀가 꼬이네. 부설 주차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또 폐기물, 여기도 안 나왔지만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려면 보세 창고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종자 생산용 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뭐 여기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뭐 이런 것도, 하여튼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만 맨 끝에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기획번 다음에 종자 생산용 토지 다음에 티읕번 하나 만들어가지고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하려면 공지에다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이런 것들 별도 합산성 토지로 의지합니다. 달달 외울 것은 아니지만 대충 눈에 익혀두면서 이해하면서 익혀두야죠. 16번 봅니다. 신탁재산 관련 문제요. 동그라미 1번 신탁재산,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납세문자이다. O, X요? X입니다. 위탁자 아니고 누구예요? 수탁자고. 작년에도 나왔고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이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문자는 각각 다른 납세문자로 본다. O, X요? O,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토지 신탁하고 을은 B 토지 신탁했을 때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 다른 납세문자로 봅니다.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찬압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찬압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닙니다. X입니다. 예? 맞아요? 이게 끝까지 봐야 돼요. 보세요. 자, 요 앞동네는 맞아요. 이거 2번은 맞아요.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다만 넘어가 봅니다. 다만, 이건 맞고, 다만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넘겨보세요. 26페이지. 다만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야지. 근데 다만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때도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지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갑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신탁했잖아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 이거 좀 설명드릴 시간 없는데 오늘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A-라는 토지를 신탁했고, 을은 B 토지 신탁했고, 위탁자로 구분되는 신탁재산. 만약에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고, 자, 그랬을 때 그거 했잖아요. 요 세금을 만약에 세금을 찬압한 토지인데, A 토지가 세금을 찬압한 토지인데요. A 토지가 세금을 찬압한 토지인데,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자,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B 토지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C 토지 압류하면 안 되잖아요. 자, 세금을, 앞동네 맞아요.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요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요.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요 A-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요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 문제 계속 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3개 다. 2개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험에 나왔고, 신탁상 관련해서 3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및 별도합산상 토지 합산 방법이요. 기억번.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니은번. 근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해야 한다. 맞습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야지.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신탁재산의 경우에 26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여기 봅니다.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여기 A, 갑이 신탁한 A와 A 다시 또 을이 신탁한 B 토지, 수탁자 원래 자기의 고유토지 C 토지,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있고 같은 토지용이라 별도라 할지라도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A와 A 다시 위탁자별로는 동일한 시군하나 구역 내 있을 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해서 과세하고 위탁자별로는 합산하고 근데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고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지금 왼쪽에 우리 동그라미 3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사용토지 및 별도합산사용토지 합산 방법 기억과 니은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번은 X고 수탁자 고유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니은번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O 맞고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요거만 시험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7번 봅니다. 17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요. 자, 주택 소유자는 갑, 토지,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 이럴 때요. 양갑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그래서 그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따로따로 구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에 따르면 60%는 나온 세계 60%는 토지 소유자 뭐 을이 자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양가로 2번 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 표준액의 초과 노인세를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구분한 아니고 보다 합산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건물과 토지는 항상 합산하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항상 합산하고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초과세를 정하는 거지 이거 주택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인 공동 소유하거나 그렇다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하는 X입니다. 구분한 이하를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자 초과세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19번 봅니다. 자, 맨 꼭대기 오른쪽.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예? 자, 요거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요.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면 뭐로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맞습니다. O. 20번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개인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재산가액인데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만 양가로 2번 토지 건축물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의 토지 건축물?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을 곱하는데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똑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별장이라고 해서 고급주택이라서 70% 아니에요. 60% 곱합니다. 주택. 선박항공기는 과세기준제 뭐로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얘는 공정시장가액 곱해 안 곱해? 안 곱하고. 21번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요.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 각각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색으로 합니다. 두 개 중에 고르기입니다. 큰 것을 그 색으로 하고. 22번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리죠? 5일 전까지 발부고요. 자, 5번 재산세 2 및 4편 국세 중 종부세에 관한 얘기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계속 또 나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재산세 세율 가로놓기 합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몇 프로입니까? 4%, 1,000분의 40. 맨날 제가 적어드렸어요. 4%. 고급선박은 몇 프로? 5%고.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 걸 골라라 그러면 고급선박. 자, 없으면은 어떤 게 그 다음으로 최고 높아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이 4%로 최고 높습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나왔다. 건비인데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 했어요. 시지역의 주거종내 공장은 뭐예요? 영어. 0.5%입니다. 1,000분의 5. 0.5%고. 그 다음에 4번 과미력 종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공장 신증설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야 한다. O, X요. O, X요. 답이 엇갈리는데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그렇지. 항상 재산세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죠.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요리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이요?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편수세 몇 배로? 5배. 그래서 1, 2, 5세요. 0.25%, 0.25%에 5배 하니까 025, 05, 1, 2, 5세요. 1.25%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시지역의 주거종내 공장 건축물은 0.5%. 그 다음에 1, 2, 5세 옆으로 과미력 종내 공장 신증설 공장 건축물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자 5년간 표준세율이 몇 배? 5배로요. 5번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박장, 골프장 4%이다. O, X. 오,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6번이요.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이다. O, X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한 거 이거. 재산세 가장 표준세율 높은 거 골라라. 고급 선박인데 없으면 별장, 고박장, 골프장에서 찾고.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 무조건? 007%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요거 고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아셨죠? 제일 낮은 거는 007% 농지, 목장, 임야고요. 2번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별장은 4%고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0104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 맞고 다르다. 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를 했습니다. 1번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에 주한 국지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뒷동네. 다만 대한민국 정부한 토지의 과세는 외국정부 토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맞네요? 이건 맞고. 그 다음에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단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내 빌딩을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 당연히 재산세 방명시장에서 내 빌딩을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유료로 사용해. 내 빌딩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그럼 당연히 과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추가된 게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이에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과세하냐면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사용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이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봐요. 유료로. 그러니까 내 빌딩을 미리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취득대금에는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봐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봐가지고 제 빌딩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걸 무상으로 이용하는 주체는 그러니까 유료로 이용하는 주체는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빌딩을 이용하는 건데 그럴 때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하고서 그 재산을 취득 전에 미리 사용을 하는데 그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을 근데 거기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매매대금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한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로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요거 올해 자 과세하는 것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 맞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한다. X입니다. 여러분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잖아요. 요거 제한보호구역 내에 임야는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고 요거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입니다.
범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하고 통제 보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비과세예요. 통제 보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인데 요약집에 다 있어요. 통제 보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인데 제한 보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공익목적 임야로서. 3번 X. 4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넘어갑니다. 딱 뒤집어 이렇게.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다. O, X예요. X입니다. 별장,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그러니까 4번은 X입니다. 4번은 X입니다. 자, 우리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5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구역 중 통제 보구역 내 토지로서 전답과세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통제 보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 제한 환경지구안에 의하면 비과세한다. X입니다. 이거 환경의 동그라미죠? 범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이건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범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있는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 제한 보존지구안에 의하면 보존의 동그라미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안에 의하면 뭐하고? 비과세. 이건 맞습니다. 근데 6번하고 7번 비교죠? 보존지구안에 의하면 비과세고 환경지구안에 의하면 분리과세하고 8번입니다.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죠, 여러분들? 임산부, 노약자, 눈을 막으면 안 되고 귀를 막으면서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죠? 그래서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1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는 대지는 비과세한다. 시험에 이미 나왔죠? 28회 시험 때. O, X? X입니다. 왜? 대지 때문에. 자,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비과세예요.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근데 그 주택은 건축물에 한해요. 주택은 건축물에 한해서 비과세지 건축물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런 거지. 부속 토지는 대지는 어떻게 한다?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그러니까 대지는 과세입니다. 9번 X고 4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O, X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범위가 다르냐면 별장 포함 여부 때문에요. 재산세 주택분에는 별장도 포함해요. 재산세에서 주택분산세는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도 주택분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고율의 세율을 정한다고 뿐이지. 근데 종부세에서는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급택만 포함하고 별장은 제외하고. 그래서 별장 포함 여부 때문에 범위가 다릅니다. 4번 5. 5번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 납부기 한은 동일하다. 재산세는 2개월, 납부기 한지는 2개월. 종부세는 올해 6개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거라든가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이 마지막 강의, 이 파이널 9, 10월 달에 이 강의들을 소화하면은 이걸 듣고 또 부족한 부분 채우고 이걸 강의를 일단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겨울부터 11월, 12월 달 기초입문과정 용어 익히기 시작하면서 1, 2월, 3, 4월 그 긴 시간을 이거 사실은 9,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강의들을 무슨 반인지 알고 다 틀렸다 할지라도 이래서 틀렸구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날도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3, 4월 달에 제가 이걸 놓고서 막 강의해 보세요. 알아들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틀리더라도 틀리고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더라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날들을 고생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9, 10월 달 그래서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얘기지만 시험은 막판 2달이 중요한 거고 그 2달을 강의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날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힘내시면서요. 자, 보시니까 동영 1주차는 지금 그 여러분들 요거 끝나면 다음 주부터 동영 들어가죠? 그 동영 1주차는 다른 곳에서 지금 보니까 동영 1주차 평균이 48점 몇, 50.2, 50.3 뭐 이런 식으로 시험 51점 몇 아니구나. 제일 잘 나온 곳이 53점 몇이었구나. 53점 몇. 최고 점수는 100점 나온 애가
저기 종로라고 거기 종로에서 100점 맞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젊은 수강생인데 예, 그 아마 30 전후로 이렇게 젊은 수강생인데 그 남자 수강생인데 100점 맞았어요. 이 녀석이 진짜 그냥 나를 하나는 틀려줘야지 말이야. 100점을 맞고 그래 내가 2주차 때는 절대로 100점을 안 나오도록 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100점 안 나오게.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95점이 최고 점수고. 근데 1주차라 그런지 40점 이하 과락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분들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올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동영을 먼저 한 곳은 그렇고 사실은 이걸 한번 훑고서 보는 곳은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거 한번 핵심 마무리 그 강의를 훑고 보는 것은 평균이 10점이 높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58점, 60점, 평균이 60점 정도로 나와줘야 돼요. 아마 나올 거라 믿고요. 자, 그래서 다른 곳은 50점 전후였는데 여러분들은 60점 전후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나쁘게 하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나쁘게 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6번이요. 과세 1년제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상인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는 이거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2주택자도 안 되고 1세대자만 되는 거지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2019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주가 35세 남, 배우자을 31세예요. 제가 항상 요거 하면서 말씀드리죠. 나이가 4살 차이니까 찰떡궁합이다. 그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찰떡궁합입니다. 다음 자료와 같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혼인 전에 이미 각각 1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3년 전에 혼인했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85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종부세는 자, 기업과 니은의 이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로따로요.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래서 갑소유 주택 공시가격 10억인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1세대로 보니까 지금 혼인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1세대 주택자로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 예? 기초공제 3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6억 공제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9억 공제하죠. 예,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5%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8,500만 원이고 8,500만 원이고 자 8,500이고 이거 그래서 갑의 주택에 대해서는 갑의 주택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을의 주택은요. 을의 주택은 공시가 합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14억이고 그럼 14억이고 자 14억이고 얘도 기초공제 3억은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바로 그냥 실질적으로 9억 공제하는 거니까 바로 9억 공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14억에서 9억 공제하니까 5억 5억에다가 85% 공정시장가액 그러니까 5억에 85%니까 얼마입니까? 5, 25, 5, 8, 45입니까? 4억 2,500만 원이죠? 4억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하는 거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는 이제 갑과 을 포인트는 기초공제 3억은 받을 수 있다는 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거 그래서 그 기초공제 3억은 받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합니다. 개인별 과세라는 거 그래서 10억에서 9억 공제하고 그래서 공정시장가를 85% 곱하니까 기업은 8,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을 같으면 14억에서 또 역시 9억 빼고 5억이고 5억에다가 공정시장 85%니까 5, 25, 5, 8, 40 얼마다? 4억 2,500만 원이라는 거 4억 2,500만 원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8번 자 해결하셨고 9번 보겠습니다. 1세대 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는 80% 범위에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X입니다. 요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만 몇 세? 60세 이상일 때 연령별 공제. 보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였을 때 보기한별 공제.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최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일단은 여러분요. 그러면 요까지 하고 일단 시간 돼서 10번부터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